다음 소식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한강 다리 알고 건너셔야 되겠습니다. 자전거 탑승이 제한된 구간에서 사고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장을 채널A 최다함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왔습니다. 지나갈게요. 네? 급정거는 기본, 스쳐 지나가는 건 덤, 무단횡단까지 하는 이곳. 한강 다리 위의 얘기입니다. 자전거가 줄지어 달리는 이곳.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인도입니다. 보행자는 난간 쪽으로 바짝 붙거나 멈춰서야 합니다. 보행로에서는 자전거 끌고 가야 합니다. 타고 가면 범칙금 3만 원 내야 하지만 아랑곳 않습니다. 주말 낮 다리 끝에서 끝까지 걸어갔는데 자전거 43대를 마주쳤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 당연한 거지, 빨리 가려고 그러지.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타야 된다는 그 심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죽더라도 위험한 건 그런지 알긴 하는데. 그렇다면 평일 오후 퇴근 시간은 어떨까요? 200m 옆에 자전거 탑승이 가능한 광진교가 있지만 굳이 이 다리를 고집합니다. 늘 다니던 길이야. 일부 다리의 문제일까? 자전거 탑승이 불법인 다리 17곳을 모두 가봤습니다. 예외 없이 불법 주행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걷는 시민들은 식은땀이 납니다. 지하철 누른다든가 뭐 타야 되면은 거리는 경우가 있고 넓은 데가 아닌데 쌩하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 좀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행로 폭은 1.3m. 두 명이 나란히 서면 꽉 찹니다. 자전거 라이더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길이 1km가 넘는 다리 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출근길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면 한 30분 걸리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죠. 뭐 끌고 다니라고 얘기인데 지금 이 거리가 뭐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 25분 이상 다니겠어요. 한강엔 다리가 32개 있습니다. 이 중 자전거 탑승이 가능한 다리는 6곳뿐. 자전거 도로를 더 만드는 건 안 될까? 좁아서 보통 한 2m가 안 돼요. 보도 폭이 협소해가지고 자전거 도로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자전거 통행을 고려하지 않고 다리를 만들다 보니 통행 공간을 넓히면 그만큼 도로가 좁아집니다. 나만 편하면 그만인 자전거 탑승. 그리고 자전거 수요 예측 없이 만들어진 한강 다리. 그 위에서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최다함입니다. 해당 내용 취재한 최다함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이번 이 취재한 곳이 17곳 다리를 다 직접 돌아봤다고요? 실제로 굉장히 영상으로 봐도 위험해 보이네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선. 네, 인도가 아니라 자전거 도로와도 같았습니다. 네. 제가 4일간 한강다리 17곳을 취재했는데요. 모두 자전거 주행이 불법인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곳 모든 곳에서 불법적으로 자전거 주행하는 사람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더욱 심각한 건 주객이 전도됐다는 건데요. 인도는 사람이 먼저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사람이 걸어가는데 뒤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있고 이 자전거 타는 사람을 눈치 보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양화대교 같은 경우에는 보행로 폭이 1.3m로 매우 좁은데요. 네.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보행로잖아요. 이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전거가 경적을 울리고 네. 자전거 운전자가 빨리 비키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요, 자전거하고 사람 부딪혀도 많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가 갈 수 없는 곳에서 달리면 범칙금도 있잖아요. 이거 단속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단속하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좀 단속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찰에게 물어봤는데요.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일단 인원이 부족하고 한강다리가 이렇게 많은데 모든 곳에서 길목을 막고 경찰이 단속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책이 있는지 계속 취재를 하자 봄철에는요 자전거가 많잖아요. 그래서 봄철 자전거 이용객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양화대교와 같이 폭이 좁은 곳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곳을 위주로라도 단속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없는데 탄다고 무조건 자전거 이용자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수만은 없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멀리 돌아가야 되는 불편함도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책이 또 없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대안으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기존 다리 위에 자전거 도로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를 고려했는데 마땅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려면요, 도로를 재포장하고 아하. 방호벽 위치를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어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왜 한강다리를 지을 때 자전거 설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시에는 70, 90년대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초점을 아하. 맞춰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리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또 다시 구조를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군요. 자, 지금까지 최다암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